안녕하세요. 명절이 다가오기 시작하면 며느리들은 머리가 슬슬 아파오기 마련이죠. 저도 매 명절을 힘들게 보냈던 게 생각나네요. 하지만 지금은 아주 편하게 명절을 보내고 있죠. 그 짜증나는 명절에서 어떻게 벗어났는지 알려드릴게요. 저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자영업에 종사하는 남편과 만나 가정을 꾸렸어요. 신혼집은 경기도 외곽에 있었는데 남편 직장과 제 회사가 가까운 곳에 마련했죠. 결혼 초반에는 명절에 대한 스트레스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결혼 3년 차가 될 때까지는 친정에도 갈 수 있었으니까요. 사실 친정은 거의 땅끝마을에 가까운 아주 먼 지방에 있었어요. 가는 길마저 험해서 결혼 후에는 명절이나 연휴 때 한 번씩만 들를 수 있었죠. 너무 멀고 대중교통으로 가기도 힘든 곳이라 자주 못 가더라도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혼 4년 차가 되던 해부터 남편이 친정에 가는 걸 꺼리더군요. 여보, 솔직히 너무 멀잖아. 이번에는 그냥 연락만 드리고 용돈은 계좌로 붙여드려. 거기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면 쉬는 시간도 없이 바로 출근인데. 힘들어서 일도 못해. 나뿐만이 아니라 당신도 마찬가지잖아. 이게 남편의 논리였고 솔직히 미안할 일도 아닌데 괜히 미안하기까지 했죠. 친정이 너무 멀어서 남편이 많이 피곤하겠다 싶었어요. 괜히 이렇게 먼 곳에 직장을 가지게 된 스스로를 탓하게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시모는 또 다른 이유로 저를 친정에 보내지 않았어요. 처음 남편 말을 따라 친정에 내려가지 못한 날 시모가 저한테 그러더군요. 잘했다. 시집 왔으니 넌 죽어도 이 집 귀신이야. 친정 가봐야 이제 남이지. 우리 집에서 마음 편하게 지내라. 그리고 남편 내조도 좀 하고. 사위는 100년 손님이라잖아. 친정에 데리고 가봐야 손님밖에 더 돼. 너는 우리 집 가족이지만 거기서 우리 아들은 손님이라는 거 잘 기억하고. 요즘 세상에 장인 장모에게 잘하는 애교 많은 사위도 얼마나 많은데요. 100년 손님이라니 그만큼 남편이 처가에 싹싹하게 굴지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옛말을 들먹이며 친정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시모도 웃겼어요. 그래도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죠. 모든 시어머니가 그렇듯 우리 시모도 똑같이 밉상짓을 하는구나. 정말 딱 거기까지만 생각했죠. 근데 점점 남편의 행동이 신경을 살살 긁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유별나게 시모만 챙기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명절에 친정도 가지 못하는데 부모님께 용돈을 50만 원 정도만 드렸거든요. 그런데 남편 놈은 시댁에 용돈 50만 원을 드리고 몸에 좋은 건강기능식품에 각종 과일 그리고 선물 세트까지 사서 들고 가더라고요. 좀 불공평하다 싶어서 한마디 했죠. 용돈도 드리는데 꼭 그렇게 선물을 많이 사야겠어? 우리도 돈이 없어서 생활비도 아끼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많이 쓰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부모님한테 쓰는 거잖아. 이 정도는 해드려야 부모님도 든든하실 거야. 그리고 무리하는 거 아니거든? 그럴 거면 우리 집에도 좀 보내주지 그랬어. 왜? 처가댁 부모님은 부모 아닌가? 사서 들고 가기에는 처가댁이 너무 멀잖아. 나중에 하나 보내드릴게. 그리고 명절에 보내면 택배 대란 때문에 다 상하고 문제 생길 텐데 그러지 말고 명절 끝나고 보내드리자. 말은 그렇게 해놓고 매번 까먹기 일쑤였죠. 그런데 그 뒤로도 남편 놈은 친정에 아예 갈 생각을 안 하더군요. 어쩌다 한두 번이야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었지만 2해, 3해를 넘어가니 솔직히 짜증이 났어요. 이번에는 친정에 내려가야 한다고 말하면 남편 놈이 항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 우리가 내려가는 걸 좋아하시겠어? 얼굴 잠깐 보고 다시 올라가야 하는데. 부모님들은 우리 불편한 거 안 좋아하셔. 불편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걸 걱정하시고. 그리고 내 생각은 안 해. 내내 운전은 나만 할 텐데 장장 6시간을 운전대 붙잡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게 인간이 할 짓이야? 그럼 내가 운전하면 되지. 어떻게 2년이 넘도록 친정을 한 번도 안 갈 수가 있어? 그럼 혼자라도 내려갔다 오게. 차라도 사줘. 장롱 면허 10년째인 너한테 차를 어떻게 맡겨. 그리고 혼자 절대 못 보내. 당신 혼자 내려가봐.
장모님이 나한테 전화하셔서 무슨 일 있냐고 하실 거 아니야? 넌 부모님 걱정하게 만들고 싶어? 그럼 어쩌라고. 우리 친정에는 평생 안 갈 생각이야? 누가 평생 안 간대? 시간 나면 가는 거고 이번만 날인 것도 아니잖아. 좀 기다려봐. 때 되면 다 갈 거라니까. 아휴, 한 대 탁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얄미운 남편놈 때문에 속이 문드러졌어요. 그런데 이런 제 속을 더 파사삭 부서뜨리는 존재가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손아래 신우였죠. 신우는 시댁과 먼 곳에 살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명절 낮이면 도착하더라고요. 우리 부부보다 2년 늦게 결혼했는데 결혼 후 쭉 명절 당일 낮에 자기 친정에 오는 신우가 정말 얄밉기 짝이 없었죠. 왜냐면 시댁이 신우한테는 친정이니까 완전히 주인처럼 행세하곤 했거든요. 찬물 좀 내와라. 식사가 형편이 없다. 도대체 언니는 시댁 와서 하는 게 뭐냐. 저한테 이런 평가질이나 하고 말이죠. 함께 있기 너무나 힘든 존재가 바로 신우였죠. 그런데 시모가 저한테는 친정에 가지 말라고 해놓고선 신우에게는 빨리 오라며 맛있는 거 많이 해놨다고 전화하는 걸 듣게 됐어요. 순간 짜증이 확 치밀어 올랐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며느리는 친정에 안 보내주면서 딸더러 빨리 오라고 하다니 듣는 며느리 기분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신우에게 명절 전날 전화를 했죠. 아가씨, 이번 명절에는 본가 오지 말고 아가씨 시댁에서 시간 보내세요. 올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새언니가 왜 나한테 집에 오라 마라 해요? 우리 부모님 집인데 왜 언니가 나를 못 오게 하냐고요. 참나 기가 막혀서.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우리 엄마도 새언니 이러는 거 알아요? 어머님은 모르시는데 아마 제 의견에 동의하실걸요? 지금 뭘 모르는 것 같은데 어머님은 아가씨가 집에 오는 거 싫어하세요. 그러면서 평소 시모의 지론을 신우에게 말해줬어요. 며느리는 친정에 자주 가면 안 된다는 그 지론 말이죠. 할 말이 없어 열받았는지 신우가 전화를 뚝 끊더군요. 그리고는 바로 시모에게 전화를 했나 봐요. 명절 전날이라 시댁에 함께 있었는데 옆에 있던 시모가 전화를 받더군요. 그래, 딸. 왜 전화했어? 엄마, 새언니가 나더러 집에 오지 말래. 엄마가 나 집에 오는 거 싫다고 했어? 뭐? 내가 왜 그런 소리를 해? 얘, 너 도대체 우리 딸한테 무슨 소리 한 거야? 왜 오지 말라고 한 거니? 시모가 화들짝 놀라서는 저한테 화를 내며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는 척 시모에게 태연스레 말했죠. 어머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며느리가 친정 자주 가는 거 보기 싫다고요. 죽어서도 이 집 귀신인데 친정 가면 뭐 하냐고. 그러니까 저도 몇 년째 친정에 안 보내고 있으시잖아요. 안 그래요?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아가씨한테도 어머님 생각 말해드렸어요. 어머님은 며느리가 친정 가는 거 싫어한다고. 아가씨도 며느리인데 이 집에 오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이야기를 듣던 시모는 순간 벙찐 모양이었어요. 다 자기가 한 말이었으니까요. 그걸 신우에게 대입해서 그대로 돌려줄 줄은 생각도 못했나 봐요. 그때 신우가 전화로 그러더군요. 이 언니 웃기네. 어떻게 며느리랑 딸이 똑같아요. 당연히 다르지. 똑같죠, 남의 며느리인 건. 근데 다른 게 있긴 해요. 아가씨랑 저랑은 시어머니가 다르잖아요. 아가씨는 상식적이고 친절하고 좋은 시어머니 만났나 보네요. 추석 당일 아침에 밥만 먹이고 바로 친정에 보내주는 거 보면. 근데 저는 다르거든요. 지금 몇 년째 친정을 못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가고 싶다고 해도 참으라고만 하고 가서 좋을 거 없다고만 하시는데 남의 집안 며느리 된 딸은 어찌나 집으로 부르시는지. 이래서 사람을 잘 만나야 하나 봐요. 이렇게 말하자 이번에는 신우가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더 말해봐야 자기 엄마 얼굴에 침 뱉는 꼴만 되니까요. 게다가 내일 있을 명절 잔치를 위해 시댁 친인척들이 다 모인 자리여서 그런 말을 떠들어대니 친척들도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더군요. 남의 집안일이라 대다수가 못 들은 척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분들도 알게 된 거죠.
이 집 식구들이 명절에도 며느리를 친정에 안 보내준다는 걸요. 졸지의 시모는 속 좁고 며느리 생각 안 하는 못된 시어머니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분했는지 저를 한껏 째려보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제 팔을 붙잡으며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당신 왜 이래? 왜 이런 좋은 날 기분 나쁜 소리를 하냐고. 내가 나중에 처가 때 가준다고 말했잖아, 때 되면. 그때가 대체 언젠데? 벌써 2년 동안 친정을 한 번도 못 갔어. 친정이 해외야? 제주도야? 울릉도, 독도야? 섬도 아닌 대한민국 내륙인데 왜 못 가? 처음에는 당신 피곤하다고 해서 나도 이해했어. 근데 계속 안 가겠다는 건 의도가 뻔하잖아. 야,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 내가 뭐 평생 안 간대? 가긴 갈 건데 요새 좀 피곤해서 못 간 거지. 참나. 명절에 시댁을 가면 친정도 가는 게 상식이야. 당신 동생처럼. 시누이 시댁은 상식적으로 행동하던데 왜 당신네는 안 그런 짓만 골라서 해? 아무리 시어머니가 달라도 그렇지. 내가 그냥 재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시어머니랑 남편 만나는 통에 친정 못 간 거냐고. 아무리 그래도 친인척들 다 있는 데서 그런 말하면 우리 엄마는 뭐가 돼? 뭐가 되긴? 상식 없고 속 좁은 시어머니가 되는 거지. 근데 틀려? 맞는 말이잖아. 당신처럼 어머님도 나 친정 못 가도록 매번 막으셨어. 몰랐지? 주말에 나 혼자라도 가려고 하면 매번 시댁에 오라고 해서 일 시키신 분이야. 그러면서 당신 내조해야 하니 친정에는 관심 끄라고 하셨고. 주변 사람들도 그런 사정을 다 알아야 내가 덜 억울하지 않겠어? 어쨌든 나 이번에는 무조건 친정 갈 거야. 당신은 오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그렇게 말하고 남편 차키를 챙겨서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남편 차를 타고 친정으로 내려왔죠. 오랜만에 차를 운전하긴 했지만 친정으로 가는 길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렇게 혼자 내려갔더니 친정 부모님이 깜짝 놀라더군요. 너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얼마 만에 보는 거냐? 잘 지냈어? 아빠. 잘 지냈어. 근데 우리 사위는 왜 너 혼자 내려왔어? 아, 그 사람은 시댁에 있지. 나 혼자 차 타고 여기 내려온 거야. 이번에는 나도 친정에 오고 싶었거든. 그러고는 사가지고 온 선물을 부모님께 잔뜩 안겨드리며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왜 지금껏 못 드린 건강기능식품과 과일 바구니들 말이에요. 오랜만에 친정집에 들어서니 푸근하고 마음이 놓였죠. 친정에는 남편과 싸웠다는 이야기는 따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 혼자 내려보낸 것이 눈치가 보였는지 남편 놈이 그 다음날 부랴부랴 친정으로 내려왔더군요. 시댁 차를 몰고 왔더라고요. 그런 남편 놈을 보며 무미건조하게 말했죠.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어? 시댁에 있지. 당신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떻게 계속 본가에 있어. 장인어른 장모님 잘 지내셨죠? 얼마 동안 못 내려와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찾아올게요. 얼마나 갈지 모를 의미 없는 말을 꺼내며 남편 놈이 넉살 좋게 인사를 하더군요. 그래도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이 인간이 또 안 가겠다고 하면 혼자서라도 이렇게 오면 되겠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친정에서 쉬고 집에 도착하니 남편 놈이 그러더군요. 시모가 화가 많이 났다고요. 저는 별로 신경 안 쓴다고 왜 화가 나셨는지 모르겠다고만 했어요. 결국 남편 놈은 더 이상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고 그렇게 명절이 끝나고 말았어요. 솔직히 마음속으로 앞으로 명절에 시댁엔 절대 가지 말아야겠다는 속셈이 있었거든요. 이제 저는 안 가고 남편만 보내면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겼고요. 그런데 그대로 진정될 줄 알았던 마음에 이혼의 불씨를 지피는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시모의 생일날 벌어진 일 때문이었죠. 그해 연말 시모 생일 잔치에 초대받아 갔어요. 생일 선물은 남편이 자기가 마련하겠다고 한지라 저는 신경도 안 쓰고 있었죠. 지난 명절 이후 시모와 화해를 한 것도 아니었고 가봐야 꽂아 놓은 보릿자루처럼 자리만 지키다 올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그리고 시모 생일 선물도 남편이 몇십만 원 정도 용돈이나 주고 말겠지 했어요. 처음에는 무슨 선물을 준비했는지 몰랐어요. 그냥 일반 종이 가방에 담겨 있었거든요. 남편이 시모에게 그걸 주며 나중에 집에 가서 열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시모가 그게 뭔지 너무 궁금했었나 봐요. 그래서 남편이 화장실 간 사이에 그걸 꺼내서 확인을 했는데 선물을 확인한 순간 제 눈도 뒤집어졌어요. 좋기 몇백만 원은 하는 명품 가방이었거든요. 이 인간이 친정엄마 생일에 준 선물은 12만 원짜리 화장품 세트였거든요. 그것도 인터넷에서 고르고 골라 제일 싼 거 사서 친정집으로 바로 붙여줬으면서 시모 생일에는 엄청나게 비싼 명품 가방을 준 거예요. 완전히 머리가 확 돌아버릴 만큼 열받더군요. 그리고 이렇게 화가 나는데도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명절 이후에 남편놈이 시모에게 외제차를 사줬거든요. 시모가 바깥 활동을 하는데 차가 없어서 힘들다는 이유로요. 그때 남편에게 엄청 화를 냈었어요. 몇 달 전에 저한테 돈까지 빌려간 인간이 그렇게 큰 돈을 펑펑 쓰니까 화나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 외제차 사줄 돈은 있었냐고 따졌죠.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자기 돈으로 부모님 좋은 거 해드리겠다는데 뭐가 그렇게 안이 꼽냐고 하더라고요. 하긴 빌린 돈 보태서 자기가 번 돈으로 효도하는데 뭐라 할 수는 없죠. 하지만 기분이 더러운 건 사실이잖아요. 그날 저녁 돌아오면서 남편한테 그랬죠. 어머님, 명품 가방 사드렸더라. 어? 어떻게 알았어? 어머님이 자랑하고 싶으셨는지 당신 없을 때 열어보셨거든. 돈 없다면서 나한테 빌려가 놓고 아주 어머님한테는 펑펑 쓰네. 그렇게 돈 많으면 내 돈 먼저 좀 갚지 그래. 나도 우리 엄마한테 돈 한번 펑펑 써보게. 여보, 당신한테 빌린 돈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쓴 게 아니야. 가게에 필요한 돈이라 빌린 거잖아. 그리고 엄마한테 준 거 진짜 명품도 아니라고. 그냥 레플리카야. 몇십만 원 하는. 태연하게 말하는 남편놈을 보며 속으로 코웃음을 쳤죠. 그게 레플리카인지 진짜인지 구분을 못하겠냐고요. 마침 일하는 회사에 명품 가방 수집에 진심인 동료가 있었는데 저도 그 친구 덕에 짝퉁이랑 진짜는 구분을 참 잘하거든요. 그 비싼 걸 싼값에 샀다고 거짓말하는 남편을 보니 정말 괘씸하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한 가지를 계획했어요. 시모가 연말에 우리 집에서 며칠 지내고 싶다고 했거든요. 남편놈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시모가 오기로 했는데 저는 쏙 빠지려고 준비했어요. 그래서 시모가 온다는 날 전날부터 시모가 가는 그 다음 날까지 연차를 썼고 그대로 친정으로 피난을 가버렸죠. 집에 왔다가 제가 없어진 걸 눈치챘는지 시모가 급히 전화를 하더군요. 전화를 받았더니 바로 막말을 쏟아냈어요. 넌 도대체 어떻게 된 애가 내가 온다고 했는데 집을 비워? 이래가지고 밥은 어떻게 먹니? 너 평소에도 이렇게 자주 집에 안 들어오니? 우리 아들 밥은 먹이고 회사 다니는 거야? 이래서 집안에 사람을 잘 들여야 하는 법인데 어떻게 이런 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내 속을 썩이는지. 당신 지금 어디야? 어딜 가면 간다고 이야기는 하고 가야지. 나 지금 친정 내려가는 길이야. 어머님은 내일 오신다더니 하루 빨리 오셨네. 나도 급한 볼일이 있어서 내려가는 거니까 당신이 어머님 좀 잘 보살펴 드려. 당신 어머니잖아. 친정? 갑자기 친정에는 왜 가는데? 그것도 혼자서? 무슨 일 있어? 누가 불러서 가는 거야? 무슨 일인데 말 좀 해봐. 남이사, 누가 불러서 가든 그냥 가든 당신이 뭔 상관이야? 결혼하고 지내면서 처가댁에는 전혀 관심 없었던 사람이 지금처럼 앞으로도 관심 끄고 살아. 여보, 잠깐만. 전화 끊지 말고. 다급하게 말하는 남편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자기들끼리 집에서 지지고 볶든 제 알바가 아니었죠. 그런데 좀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왜 친정에 간다니까 저렇게 예민하게 구는 걸까요? 시모는 저한테 짜증을 냈지만 남편의 반응은 뭔가 달랐어요. 뭔가 조급해하고 초조해하는 기색이 있었죠.
그렇게 이상하다 싶은 마음을 가지고 친정에 도착했어요. 남편에게 말했다시피 사실 친정에 볼 일이 있긴 했어요. 얼마 전에 시골 삼촌이 돌아가셨거든요. 그 삼촌은 원래 도시에서 살았는데 할아버지께서 시골로 내려와 농사 짓는 자식에게 유산을 다 물려주겠다고 했거든요. 가족도 없이 혼자 지내던 삼촌은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시골에서 농사를 짓게 됐죠.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없는 분이라 형제인 아버지께 이제 그 유산이 상속됐어요. 아버지는 제게 그 땅이랑 유산을 다 물려주겠다고 하셨어요. 결혼 전에 엄마께 골수 이식을 해드렸는데 딸이지만 그 일이 참 고마워서 이번에 받은 유산을 다 주겠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버지랑 이 재산을 어떻게 할까 의논할 겸 친정에 간 거였죠.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 삼촌 재산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아버지가 살짝 제 눈치를 보더니 이렇게 말씀하더군요. 그런데 남편 사업이 아직도 많이 힘들어? 아빠는 네가 이 재산 어디다 쓰든 상관 안 할 테니까 네 남편이 힘들다고 하면 이거 팔아서 돈 마련해. 너야 월급쟁이라서 돈 걱정 많이 안 하겠지만 자영업 하는 사람은 또 다르잖아. 처가에 돈 빌리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따라와서 부탁까지 할 정도면 많이 안 좋다는 이야기잖아. 불경기에는 장사가 잘 안 돼서 적자도 많이 날 텐데 그럴 때 너한테까지 부담이 가지 않게 평소에 투자를 좀 해주면. 잠깐만, 아빠. 그게 무슨 소리야? 남편이 아빠한테 돈 빌리러 왔다고? 너 몰랐어? 나는 너도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 언제? 얼마를 빌려갔는데? 3달 전쯤에 와서 가게가 힘든데 너까지 힘들어한다고 혹시 돈 좀 빌릴 수 있냐고 해서 빌려줬지. 6천만 원 정도.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재빨리 머리를 굴렸어요. 3개월 전쯤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말이죠. 그리고 나온 결론에 정말 경악하고야 말았어요. 3개월 전에 남편놈이 시모에게 외제차를 사줬었거든요. 이 정신 나간 놈이 아빠를 속이고 돈 빌려다가 시모 외제차를 사준 거예요. 아마 그 명품 가방도 아버지가 빌려준 돈을 보태 마련했겠죠. 저한테도 돈 없다고 빌빌거리면서 1년 전에 돈 빌려간 놈이 저 몰래 아빠에게도 돈을 빌려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진짜 열불이 나더라고요. 이제야 남편놈의 이상한 반응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이 나쁜 놈이 저 몰래 친정 아빠한테 돈 빌린 걸 들킬까봐 친정에 간다고 할 때마다 그렇게 예민하게 군 거였어요. 와, 있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호되게 찍힐 줄이야.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저 귀찮아서 친정에 안 내려가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미친 짓을 저 몰래 하고 있었다니. 화가 치밀어 올라 계획보다 더 빨리 일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향했어요. 친정에 있는 내내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모조리 씹어버렸더니 나중에는 문자까지 보내오더군요. 어디냐, 언제 오냐, 내가 내려갈까 하고 말이죠. 그래서 답장을 딱 하나 보냈어요. 지금 올라간다 라고요. 그렇게 집에 도착했더니 시모는 없고 남편 혼자 있더군요. 뭔가 불길함을 느낀 건지 남편놈이 눈치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친정에는 왜 갔다 왔어? 장인어른 장모님 아무 일 없으시지? 아무 일도 없으셔. 근데 오늘 우리 사이엔 무슨 일 있을 거야.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거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이라니. 친정에 갈 때마다 어머님께 한 소리 들어야 하는 것도 짜증나고 쉬는 날에도 내 맘대로 못 쉬는 거 진짜 열받아. 그냥 이혼해.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아. 일부러 돈 관련해서는 입도 벙긋 안 했어요. 남편놈이 대체 언제 이야기할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먼저 돈 이야기를 안 하니 남편놈이 완전히 당황하더군요. 이혼을 하게 되면 저에게 빌려간 돈을 당연히 갚아야 할 테고 그뿐만이 아니라 장인어른한테 빌린 돈도 갚아야 했죠. 그걸 생각하니 아득했는지
똥줄 빠진 것처럼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물론 남편은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그냥 비웃어줬죠. 이혼이 자기 혼자 안 하겠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혼 소식을 어떻게 전해 들었는지 시모가 전화를 했어요. 네가 이혼하자고 했다며? 니깎게 뭔데 우리 아들한테 이혼하자는 거야? 걔가 뭐 잘못한 게 있는데? 나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우리는 떳떳해. 뭐 쫄기라도 할 줄 알았어? 이혼하자면 하는 거지. 그런데 네가 그래봐야 위자료 한 푼도 못 줘. 그리고 네가 결혼할 때 받아간 결혼자금 그거 고스란히 뱉어내고 이혼해라. 아니면 이 이혼 절대로 못 해주고 끝까지 쫓아가서 그 돈 다 받아낼 생각이야. 그러니까 도망칠 생각하지 말라고 미리 경고하려고 전화했다. 시모의 기세가 아주 등등하더군요. 뭐 이해할 수 있었어요. 시모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커다란 폭탄을 던질 거라는 상상도 못하고 거만하게 구는 거겠죠. 그래서 그 다음날 준비한 서류를 들고 시댁을 찾아갔어요. 시모가 팔짱을 딱 끼고 두 눈을 부라리며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런 시모를 보며 그저 웃으면서 가지고 있는 서류를 거실 탁자 위에 올렸어요. 서류에는 1억이라는 큰 돈을 시모가 제게 줘야 한다는 글이 적혀 있었죠. 그 내용을 보고 당연히 시모는 어리둥절해 하더군요. 분명히 자기가 돈을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본인에게 1억이라는 큰 돈의 청구서가 돌아갔으니까요. 이게 뭐야? 네가 나한테 돈을 준다는 얘기니? 아니요. 어머님이 저한테 1억을 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너 결혼할 때 내가 1억 줬잖아. 그거 너 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혼하면 그거 다시 다 돌려줘야지. 어디서 사람을 속이려고? 예상대로 시모는 미친 듯이 소리를 치며 거짓말하지 말라고 난리를 피우더군요. 저는 시모와는 정반대로 차분해졌죠. 여기 남편 통장 내역이 있어요. 어머님이 주신 1억 제 통장에 들어온 게 아니라 남편 통장으로 들어갔고요. 그 1억은 결혼 자금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남편 가게 사업 자금으로 들어갔어요. 보면 아시죠? 한글 못 읽는 거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제가 남편한테 결혼 자금으로 받은 돈은 조금도 없어요. 남편 통장, 제 통장, 어딜 봐도 그런 내역은 없잖아요. 안 믿기시면 변호사 통해서 금융기록 같은 거 살펴보셔도 돼요. 이야기를 듣는 시모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서류를 다음 장으로 넘겨서 다시 또박또박 말했죠. 그리고 이건 남편이 저한테 빌려간 4천만 원에 대한 이체 내역이고요. 빌려주면서 당연히 갚으라고 이야기했고 그 돈은 온전히 제 월급으로 모은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 통장에는 남편이 그동안 준 생활비 내역이 있는데 6년이라는 기간을 다 통틀어도 총 금액이 1,000만 원도 안 돼요. 그렇다고 남편이 살면서 생긴 빚을 따로 갚은 것도 아니고요. 가게가 어렵다는 말에 제가 6년간 빌려준 금액이 더 커요. 정 의심되면 그것도 금융기록 뒤져보시고요. 그러면서 바쁘게 다시 다음 장을 넘기며 또 말했죠. 시모는 남편과 제가 준비한 서류를 번갈아 보며 몸을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이건 남편이 저희 아버지에게 빌려간 6천만 원에 대한 차용증이에요. 이건 저도 몰랐는데 얼마 전에 어머님께서 저희 집에 와서 쉬셨잖아요. 그때 연차 쓰고 친정에 내려갔다가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에요. 남편이 저한테 아무 말 안 하고 아버지께 돈을 빌렸더라고요. 그 때문인지 친정에 내려가는 저를 방해까지 했고요. 여보, 내가 방해를 한 게 아니라... 남편 놈이 찔리는지 중간에 변명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저도 말이 곱게 나오진 않았죠. 그럼 언제 이야기할 생각이었는데? 너 내가 그날 친정 내려간다고 했더니 필사적으로 막았잖아. 네가 우리 아빠한테 나 몰래 돈 빌린 거 안 들키려고. 게다가 빌려놓고 갚을 생각은 안 하고 펑펑 쓰기만 해? 그걸 어디다 썼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이 가증스러운 쓰레기 같은 인간아. 밥벌레 같은 새끼.
감히 우리 아빠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한동안 남편을 욕해주며 째려보다가 시모에게로 고개를 돌렸어요. 시모는 여전히 서류를 붙잡고 못 믿겠다는 듯 바라볼 뿐이었죠. 그러니까 결국 어머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결혼 자금으로 주신 1억 중 제가 쓴 건 없으니 남편한테 받으시라는 말이에요. 또 이 1억은 원래 남편한테 받아야 하는데 남편이 한 푼도 없다고 해서 어머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이걸 왜 내가 갚아? 아들이 빌렸다면서 그러면 아들이 줘야지. 그리고 우리 아들이 왜 돈이 없어? 너희 집이 있잖아. 팔면 돈 나올 텐데 그걸로 마련하면 되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다시 서류를 한 장 더 넘겼어요. 그 집은 저랑 제 친정 부모님이 돈을 모아서 산 집이고요. 그 집에 남편의 지분은 조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팔 수가 없네요. 전 팔 생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빌려간 그 돈이 어디에 들어갔는지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어머님이 받으신 외제차 그리고 명품 가방, 그것들 다 남편이 저랑 친정아버지한테 돈 빌려서 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대신 어머님이 그거 팔아서라도 갚아주셔야죠. 그러자 남편 얼굴이 일그러지더군요. 제가 남편의 상황을 모르길 바랬던 것 같았어요. 이런 돈 이야기 없이 이혼하자고 했을 때 혹시 진짜 모르나 하고 기대했겠죠? 그런 기대를 마지막 순간에 철저히 무너뜨려주는 게 진짜 복수고요. 남편에게 백날 돈 갚으라고 말해봐야 타격감 제로일 테고, 이렇게 가족 앞에서 이야기해야 수치심과 두려움이 배가 될 테니까요. 아들아, 저 말이 진짜야? 다 참말이냐고. 너 나한테는 그 집이 다 네 거라며. 거기다 결혼자금 1억도 다 집 사는데 썼다며. 근데 뭐? 빚이 1억? 너 도대체 뭐 하고 다닌 거야? 엄마, 제가 차 사드렸잖아요. 사람 혼이 빠지도록 무조건 비싼 차 사달라고 한 사람이 누군데요? 안 될 것 같다고 했을 때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요? 돈 빌려서라도 사주는 게 자식된 도리라면서요. 그래서 장인어른한테 빌려다 외제차 해드렸잖아요. 남편 놈이 도리어 화를 내며 말하자 시모는 충격을 이기지 못했어요. 너 그걸 말이라고?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시모가 머리를 부여잡고는 못 쓰러질 듯 휘청거리더군요. 그러다 소파 위로 풀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잠시 후 처음과는 전혀 다르게 차분해진 목소리로 슬쩍 말하더군요. 예, 나는 이런 사정 같은 거 아무것도 몰랐어. 우리 아들이 이런 짓을 했을 줄은. 이건 정말 큰 문제야. 그냥 넘어갈 순 없지. 그런데 이렇게 이혼해서는 안 돼. 차라리 같이 살면서 갚게 하는 게 낫지 않겠니? 아까의 기세등등하던 태도는 어디로 갔는지 이제는 시모가 이혼하지 말라고 권유하더군요. 살면서 돈을 갚도록 하는 게 더 좋다는 이유로 말이죠. 안면물수라는 게 이럴 때 쓰는 말일까요? 너네가 이혼한다고 쫄릴 줄 아냐며 큰 소리는 펑펑 쳐놓고 남편에게 빚이 1억 있다는 걸 알자마자 급박하게 꼬리를 내리는 시모 꼴이라니. 게다가 남편이 빈털털이라는 것을 알고는 저를 묶어두려는 것 같더군요. 이미 시모와 남편이 어떤 사람들인지 다 아는데 그게 가능할 리가 없잖아요. 솔직히 두 사람이 저한테 조금이라도 친절하게 대했다면, 그리고 저를 속이지 않고 친정에 가도록 배려해줬다면 이혼까지 생각했을까요? 분명 고민이야 했겠지만 이혼은 안 했겠죠. 그렇지만 남편의 행동이 너무 치사했잖아요. 친정에는 내려가지도 못하게 한 주제에 장인어른한테 빌린 돈으로 시모에게 외제차와 명품백을 사주다니. 그런 남편놈을 보고 누가 이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저는 코웃음을 치며 시모에게 말했죠. 아드님 이혼 안 시키고 절 붙잡아 보려는 그 마음은 알겠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혼 소송 진행 중이거든요. 그리고 이혼하든 안 하든 이 돈은 남편이 갚아야 하는 거고요.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돈 어떻게든 받아낼 거예요. 그제야 시모가 무너지더군요. 갑자기 고개를 쳐들더니 실성한 여자처럼 아들에게 소리쳤어요. 난 못 갚아. 네 잘못이고 네가 빌린 돈이니 네가 갚아.
내가 뭔가 해줄 거라고 절대 기대하지 마. 잘못한 건 네 놈이고 나는 결백하니까. 결백한 것 치곤 시모가 받아먹은 게 워낙 많아서 남편 놈도 가만히 있진 않았어요. 아니, 그 돈 빌려서 온전히 저한테 쓴 것도 아닌데 왜 못 갚아주는데요? 와, 엄마 진짜 얼굴에 철판 제대로 깔았네. 그만큼 받아놓고 이제와 발뺌을 하신다? 그건 제가 용납 못해요. 두 사람은 1억이라는 빚 앞에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팽팽하게 싸우더군요. 그런 둘을 놔두고 그 집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집에 오자마자 용달차 부르고 안방에 있는 남편 짐부터 꺼냈죠. 그런데 어느새 남편 놈이 집에 슬그머니 들어오더니 짐을 싸는 걸 보고 저를 말리려고 하더군요. 여보, 진짜 이럴 거야? 나 정말로 내보낼 거냐고. 우리가 함께 산 세월이 몇 년인데 이런 식으로 내보내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내가 어떤 식으로든 갚는다니까? 그 돈은 당연히 갚아야 하는 거고 당신은 이 집에 대한 지분이 하나도 없잖아. 결혼할 때 한 푼도 안 내고 이 집에 들어온 건 너야. 그때도 당신 가게 힘들다고 해서 어머님한테 받은 돈도 당신이 모았다던 결혼 자금도 다 가게로 들어갔지. 솔직히 그것도 의문이긴 해. 그 돈은 시댁에 안 갖다 바쳤어? 나 당신한테 제대로 생활비 받아본 적 한 번도 없어. 그것만으로 이미 아웃이고 어차피 이혼하고 나갈 텐데 뭐하러 굳이 같이 살아? 보기 싫은 얼굴 쳐다보면서. 그러니까 미리 좀 나가. 알았어? 하나부터 10까지 너무 맞는 말만 하니 남편도 더 이상 아무 말 못하더군요.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겠죠. 자기가 뭘 잘했다고 이 집에 남겠다 어쩐다 이야기하겠어요? 그리고 시모와 남편을 위한 진정한 지옥은 며칠 뒤부터 시작됐어요. 이혼에 대한 전말을 모두 듣게 된 친정아빠가 완전 열받으셨거든요. 그딴 놈도 하나뿐인 사위라고. 내가 노후자금으로 모아놨던 자금까지 빌려줬는데 널 속이고 그딴 짓을 했다고? 널 친정에 못 가게 한 것도 모자라 지 엄마 외제차랑 명품백을 사줬단 말이야. 차라리 너한테 선물을 사줬다 하면 내가 그 돈 받을 생각 안 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감히 내 딸한테도 돈을 빌려놓고 나한테까지 돈을 빌려? 그건 절대로 용서 못하지. 지옥까지 쫓아가서라도 그 돈 받아내고야 만다. 그렇게 선언한 친정아빠는 정말로 그 먼 곳에서 한달음에 올라오셨어요. 그러고는 남편이 시모에게 사준 외제차 뒤를 졸졸 쫓아다녔죠. 완전히 대놓고 쫓아다닌 게 아니라 몰래 뒤만 쫓다가 시모가 지인들을 만나는 것 같으면 마치 우연히 마주친 적 다가가 이랬대요. 아이고, 잘 지내고 계신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이제 그쪽 아드님하고 우리 딸이 이혼한 건 아시죠? 그런데 그쪽 아드님이 나한테 빌려간 돈을 안 갚아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아드님이 그러는데 자기는 돈이 없으니 엄마한테 가서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노후를 위해 힘겹게 마련한 돈이라 없으면 크게 곤란해서 말이죠. 그쪽 아드님이 나한테 빌린 그 돈으로 자기 엄마 외제차를 사줬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이 차죠? 아이고, 참 좋아 보이네. 아니, 사돈은 왜 이럴 때까지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우리 아들이 빌린 돈이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상관이 없어? 당신 아들이 저지른 짓이고 그동안 당신이 그 돈 다 썼잖아. 그러면 양심상 대신 갚아줘야 한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돈이 없으면 이 차랑 그 어깨에 걸려있는 가방을 팔아서라도 마련하셔야지. 그러니까 돈은 빌린 사람한테 갚아달라고 해야지. 왜 빌린 사람 엄마한테 이렇게 난리를 치냐고요? 아니, 상관이 왜 없어요? 그쪽이 아들을 잘못 키웠잖아요. 그리고 우리 딸 친정에도 못 가게 하고 이 집에서 매번 일 시키고 괴롭혔다면서요.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찌나 속이 이상한지 밤에도 잠이 안 와. 남의 귀한 딸 데려다가 막 부리는 것도 모자라서 부모도 못 찾도록 만들어. 쌍으로 정신이 나간 것들.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짓거리는 거 봐. 어쨌든 그쪽 아드님이 빌려간 1억,
가지고 있는 걸 팔아서라도 마련하시라고. 당신 다니는 곳이 어디든 다 쫓아다니면서 그 돈 다 받아낼 거요. 앞으로 만날 지인들한테 아들 새끼가 사고 친 거 다 알리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시오. 난 안 말릴 테니까. 아빠의 말에 무시무시함을 느꼈는지 시모는 그 뒤로 사람을 만나지 않고 집에 틀어박히더군요. 시모가 밖에 나오지 않자 아빠는 이제 남편을 쫓아다녔어요. 아빠 돈이랑 제 돈까지 당장 갚으라고요. 결국 주변에 사람이 있든 말든 상관없이 쪼아대는 아버지 때문에 남편 놈은 시모의 반대를 뒤로하고 명품 가방과 외제차를 팔아 돈을 마련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외제차의 명품 가방이라도 중고잖아요. 당연히 살 때만큼의 돈을 마련하기는 어려웠죠. 비싼 만큼 감가가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댁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저와 아버지에게 갚았더군요. 그 돈을 갚을 때 남편이 저한테 한마디 했어요. 정말 독하다 독해.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해? 우리가 하루 이틀 같이 산 것도 아니고 몇 년을 함께 살았는데 나는 적어도 장인어른이 좀 더 상식적인 방법으로 돈을 받아갈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이게 뭐야? 주변 사람들한테 소문 다 내고 나를 못 살게 굴면서까지 돈을 받아갔어야 했어? 당신 왜 이렇게 사람이 못 됐어? 당신 아버지도 그렇고. 우리 아빠 욕하지 마. 독한 걸로 치면 네가 최고지. 넌 그럼 얼마나 상식적이길래 우리 집 무시하고 시댁에만 돈 쳐바르면서 효도했어? 솔직하게 말해서 네가 시댁에 효도할 때 친정에도 똑같이 해줬으면 내가 이랬겠냐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내가 우리 엄마한테만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물건 사주고 너희 엄마한테는 10만 원짜리 화장품 사주면 어떻겠어? 기분 더럽겠지. 그래놓고 나한테 친정에도 가지 말라고 하고. 안 당해보면 모르는 거야. 그래서 당해보라고. 네가 그 입장이 되어봐야 그게 무섭고 힘든 일인 걸 알지. 왜 나 혼자 그 더러운 행동에 피해봐야 하는데? 너도 느껴봐. 아니, 솔직히 아들이 부모님한테 효도한 게 큰 죄는 아니잖아.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하면 나랑 엄마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 야, 나는 네 심보가 고약하고 괘씸해서 용서를 못하는 거야. 능력도 안 되는 게 처갓집에서 돈 빌려다가 효도를 그렇게 하면서 막상 돈 빌려준 처갓집은 무시했지. 게다가 그게 찔려서 마누라는 친정에 가지도 못하게 하고. 가슴에 손을 얹고 네 놈이 한 짓거리를 생각해봐. 결국 이혼도 돈을 받아내는 것도 완벽하게 해결됐어요. 그렇게 전 남편과는 더 이상 만날 필요가 없어졌죠. 그 이후로 몇 번이나 연락이 왔지만 다 무시했어요. 전화한 이유야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용서해달라는 말은 필요 없으니 연락하지 말라고 몇 차례 문자를 보냈더니 더 이상 연락이 없더군요. 전 남편과 이혼하고 나서 저는 매년 명절이 되면 친정집으로 내려갔어요. 이혼을 하고 돌아온 저를 친척들은 반갑게 맞아줬죠. 그딴 놈이랑 잘 헤어졌다고 정신 나간 놈이라고 말해줬어요. 결국엔 저와 아빠, 친정까지 다 말아먹었을 놈이라고 다들 욕을 얼마나 하는지. 그 욕만 듣는데도 배가 든든하게 부를 정도였어요. 그렇게 친정집에 있으면서 오랜만에 SNS를 했더니 신우의 게시글이 떡하니 올라왔더군요. 보니까 해외여행이라도 간 것 같았어요. 신우와 그 아이들이 이국적인 건물 앞에서 사진을 여러 장 찍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명절 연휴에 해외에 놀러 갔다는 문구까지 썼더군요. 명절 때마다 친정에 오고 싶어 안달이 날 정도였던 신우가 웬일로 친정이 아니라 해외에 갔는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나중에야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죠. 전 남편과 전 시모가 빈털터리가 되고 나서 신우에게 손을 벌리려고 한 것 같더군요. 하긴 지인들에게 허세 부리고 싶어서 아들놈 들들 볶았던 시모잖아요. 당연히 신우에게도 똑같이 행동했겠죠. 눈치 빠른 신우는 그러기 싫어서 명절에 해외여행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매년 떠들썩하게 사람 많던 시댁에 결국
찬바람만 쌩쌩 불고 있는 상황인 거죠. 게다가 들어보니 전 시모와 전 남편의 관계는 더욱 악화일로를 걷게 됐더라고요. 전 남편이 결국 시댁에서 나와 가게에서 숙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신을 구박하고 차랑 가방 돌려달라며 찡찡대는 시모 때문에 말이죠. 전 남편도 자신이 그렇게 살게 될 줄 알았으면 그런 짓을 안 했을 거예요. 한치 앞도 못 보고 안일하게 생각한 결과가 겨우 그거라니 그렇다고 다시 걷어줄 건 아니지만요. 시모도 초라하기는 마찬가지였죠. 아들 하나 믿고 소소하게 며느리 괴롭히며 사치나 부리며 살더니 결국 그 돈들이 사돈집에서 나온 거라는 걸 알고서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식이 저 지경이 된 건 눈에도 안 들어오고 그저 자기한테 줬던 걸 뺏었다는 생각만으로 자식을 모질게 대하니 전 남편도 그런 전 시모에게 정이 다 떨어졌겠죠. 결국 시모는 이제 명절을 아주 조용하고 조촐하게만 보내게 됐고 나날이 아들, 딸의 지원도 끊겨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군요. 뿌린 대로 거둔 꼴이 참 웃겼죠. 이렇게 저는 그 지옥 같은 시댁의 명절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이혼한 걸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더러운 꼴 보기 전에 떠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좋은